벌써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가을은 사람을 처지고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소위 가을 탄다라고 하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겨울을 위해서라도 우울할 틈 없이 가을을 반갑게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가을을 타서 그저 신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어려워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을을 타는 분들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나 공부를 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거나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에너지를 받으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움을 맡고 있는 계절하면 봄과 가을이죠. 하지만 이 둘은 어쩜 이리 다른 느낌을 주는 걸까요? 생기 가득하고 여기저기 예쁜 꽃을 피우는 봄과 반대로 추워지고 있던 나뭇잎도 떨어져 버리는 가을. 가을도 어쩌면 외로운 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와리가리 여우씨의 진행자 DJ 다콩입니다. 오늘은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고 가을 비용까지 오면서 듣기 썩 편한 목소리는 아닐 것 같아요. 다음 화부터는 열심히 관리해서 좋은 목소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를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 담임선생님께서 가사를 인쇄해 주시기도 했고 동생과 함께 누가 더 많이 아는지 대결을 했던 기억도 나네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중 한 사람이 이번 회차의 주인공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떤 다른 사실을 가지고 있을까요? 크리스마스나 행사 시에 항상 밝게 빛나는 일루미네이션. 형형색색의 전구를 예쁘게 꾸며서 만든 행사의 주요 볼거리인데요. LED 전구의 이전 최초의 전구의 개발자 에디슨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움이 샘솟는 시간 와리가리 여우씨 지금 시작합니다. 기온이 떨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뜻한 옷을 찾기 마련이죠. 우리나라에 모카씨를 가지고 들어와 고려시대 의복기술에 혁명적인 공을 세운 것으로 잘 알려진 문익점. 당시 원나라에서 국외 반출 금지 품목이었던 모카씨를 붓뚜껑에 몰래 숨겨 들어왔다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 가사에도 등장할 만큼 유명한 사람이죠. 역사적 위인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이른바 문익점 스토리에는 미화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모카씨를 숨겨서 들어왔다기보다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고려사 속 문익점 역전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원나라에서 돌아오는 길에 모카씨 10개를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에 스릴을 더해주는 붓뚜껑의 내용은 문익점의 모카씨 반입 스토리를 더 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싶은 일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MSG를 첨가해 부풀려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원나라에서 모카씨가 반출 금지 품목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 어떤 문헌에서도 원나라의 대외 반출 금지 품목에 모카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고,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모카는 원나라 땅에 멀리 퍼져 있는 식물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2010년에는 문익점의 모카 유입으로 인해 고려 땅에 처음으로 무명천자기가 시작되었다는 교과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나기도 했습니다. 충남 부여 능산리의 6세기 백제 절터에서 나온 백제산 작물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면작물로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CC를 강하게 꼬아 만든 독창적 직조수법 등을 근거로 면직물 자체를 백제에서 생산한 것이 확실하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뒷받침되었습니다. 국익을 위해 위협을 무릅쓰고 모카씨를 숨겨온 것도 아니고 최초도 아니라는 문익점의 모카씨 이야기. 그래도 당시 더운 지역 식물인 모카를 온대지방인 한반도에 들여와 시험 재배에 성공하고 전국에 모카씨를 보급한 업종만은 인정받을 만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문익점 모카씨의 진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오랫동안 모카씨를 숨겨 고려로 들고 온 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다 거짓말이고 미화된 사실이었다고 하니 위인전이나 노래한테 배신당한 기분이 드네요. 고의는 아니었지만 교과서에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기도 했었고 개편되었다고 하니 역사교육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역사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지금은 밤이 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늦게까지 환한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고 생활하는 시간도 훨씬 길어진 것이죠. 정구. 정구는 우리의 삶과 직결된 발명품인데요. 정구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에디슨입니다. 만약 에디슨이라고 한 말에 거부감이 없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필라멘트를 이용한 백열등을 만든 사람이고 전구라는 발명품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디슨을 전구의 발명가라고 알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배경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디슨이 전구와 너무 얽힌 사람이고 두 번째는 전구와 얽힌 에디슨을 이용할 수밖에 없던 어른들이었습니다. 에디슨을 이야기하는 위인전에서는 그의 업적을 높이기 위해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했고 우리는 그저 사회가 지어주는 종이 쪼가리를 학습했을 뿐이니까요. 당시에는 전기가 보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전구의 수명이 짧아 전구를 이용하기보다 등을 주로 많이 이용했습니다. 이것을 보던 에디슨은 전구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고 수천 가지의 재료를 대입하며 전기를 견디며 빛을 낼 수 있는 물질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연구가 성공했고 이 물질이 바로 필라멘트입니다. 여기서 전구가 끊긴다면 말이 나오지도 않았겠죠? 전구와 초 둘 중 어느 것이 오래 가는지 초의 상인과 대결을 하기도 했는데요. 전구의 매출을 빼앗겨버린 상인이 전구보다 초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시작된 대결이었는데 전구가 훨씬 오래가고 에디슨이 이기게 된 것이죠. 에디슨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지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발명 특허만 수십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저 사람은 대단한 발명가야! 라는 평가가 다수이지만 많은 발명가가 가진 루머로 이미 있는 물건을 개조했을 뿐이고 이전에 개발했던 사람은 아무런 이익을 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도둑질한 도둑놈이다 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생각한 사람과 개선한 사람, 이 둘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선사항과 별개로 처음 제품을 생각한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혜택이나 수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애매하고 사회를 납득시키기에는 너무 유토피아적인 환상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서운 태풍이 휩쓸고 다사다난했던 여름을 넘어 가을을 지나 겨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겨울을 너무 좋아해서 빨리 시간이 갔으면 하네요. 개강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학업은 학업대로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도 시기를 잘 타는 나머지 너무 지치는 것 같은데요. 힘든 마음에 잠시나마 휴식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윤도현의 흰수염 고래 준비했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2부에서 만나요. 이번 주 여우씨에게 소개받은 책은 바로 이금희 작가님의 얼음이 빛나는 순간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벼랑 끝에 놓인 상황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 없이 오직 나 혼자 결정해 그 상황을 해결해 보신 적 있으시겠죠? 자신이 한 결정에 100% 만족하지 않고 마음 구석에 후회와 자책이라는 응어리가 남아있던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금희 작가님의 얼음이 빛나는 순간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후회나 자책이 나라는 사람을 더 빛나게 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지와 두석, 이 두 명의 아이들이 책의 스토리를 이끄는데요. 두 친구의 1인칭 시점이 교차하며 진행되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고등학생인 지호는 보장되어 있는 자신의 인생, 가정의 두 선택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있어 가장 결정하기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만 했던 순간이 많았을 거예요. 제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리자면 제가 어렸을 때 오랫동안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홍역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앓게 되었고 점점 심해지자 안락사를 권하던 수의사 선생님의 말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어린 나이였던 저는 그 선택의 무게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선택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더 이상 그 선택의 결정권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떤 선택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와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좋은 결과에서도 포기한 다른 선택지에 따른 후회는 남을 것입니다. 선택을 하는 상황이 늘어간다는 것은 내 자신을 성장시키거나 혹은 더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우씨 픽의 오디오북은 고바야시 야스미의 분리된 기억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기억장애가 생긴다면 어떨 것 같나요? 하지만 상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기억장애가 일어났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테니까요. 이 책에서는 10분 단위로 기억이 지워지는 기억장애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납니다. 어쩌면 범우주적인 차원의 문제가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사람을 구성하는 것은 영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라난 배경에 따라 다른 생각을 하고 저마다의 개성과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이 뒤바뀐다면? 이질감은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점을 알아채지 못한 채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겠죠. 아들이 엄마 행세를 하게 되거나 아빠가 딸 행세를 하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작은 해프닝부터 큰 사건까지 작가님의 상상력이 담긴 이 이야기들은 사람을 빠져들게 하는 재미있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고바야시 야스미 라는 작가는 그 유명한 앨리스 죽이기의 저자로 일본 SF 소설계의 큰 별이죠. 옴니버스식 전개이다 보니까 오디오북에 참여한 성우님들이 목소리를 바꾸고 여러 가지 역할로 재등장하는데 이 목소리의 인물을 맞추어 보는 것도 즐거움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기억인가와 같은 인문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기억과 나, 과거와 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곧 중간고사도 다가오고 마음이 무겁네요. 하지만 시험이 다가온다는 것은 종강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니 너무 힘들게만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딘딘의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네 옆에만 서면 나락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J 다콩의 와리가리 여우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연출, 기술의 이다빈, 이해찬이었습니다. 정직한 소리, 깨어있는 소리. 여기는 동서대학교 방송국입니다. DS, UBS.